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와 염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로는 성격이 급해 일처리가 꼼꼼하지 못했고 염유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우유부단했습니다. 어느 날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좋은 말을 들으면 곧 실천해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는데 어찌 듣는 대로 바로 행하겠는가? 신중해야 한다. 이번에는 염유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염유에게 들으면 바로 행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이상하게 지켜보고 있던 공수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로와 염유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자 공자는 자로는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오히려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자제를 시킨 것이고 염유는 소극적인 성격이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유명한 대목입니다. 공자는 같은 문제인데 완전히 상반된 조언을 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조언이란 없음을 뜻합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나 생활태도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상황에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는 조언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로 성공한 아버지가 두 딸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조언이 담긴 책입니다. 저자는 두 딸에게 같은 문제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조언을 건네는데요. 이 책을 읽는 독자 역시 자신의 관점과 조언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 수준의 한계가 있으니 관점이 다소 편파적일 수도 있음을 내비칩니다. 솔직히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성공한 사람의 뻔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인문학적 통찰과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읽어도 좋을 만큼 매력적인 책이라 생각됩니다. 1.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우스갯소리로 뺨을 맞았을 때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뺨을 맞았을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때린 사람의 뺨을 똑같이 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부여잡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뺨을 맞은 이유를 냉정히 분석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에 부딪힙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뺨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냉혹한 현실에서 뺨을 맞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즉,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시험을 망쳤을 때의 태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첫째, 시험지를 마구 찢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옆 친구 것까지 말입니다. 이는 뺨을 맞았을 때 상대방의 뺨을 똑같이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예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부여잡고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건지 원인에 따라 개선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뺨을 맞는 상황과 원인은 모두 다르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은 놀라우리만큼 비슷하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뺨을 맞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2. 높은 경지를 추구하라. 고전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견문을 넓혀라. 경지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로 멀리 보고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람의 시야뿐만 아니라 인생의 경지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익숙해지면 경지를 높이지 못하고 영원히 더 높은 경지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얼마나 높은 경지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깊이와 결과가 달라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뛰어난 수재라 불리는 MIT나 하버드 졸업생들 중 누군가는 그저 수익만을 쫓아 초단타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반면 어떤 이는 아프리카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는 인생에서 얼마나 높은 경지를 추구하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경지가 낮은 사람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경지가 높은 사람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돈이 더 나은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인생의 경지가 낮아 더 크게 발전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높은 경지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본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지를 높이는 행위로는 고전을 탐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훌륭한 현자들과 사상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고전은 어떻게 읽어야만 할까요? 저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첫째, 해당 고전을 소개한 글이나 간략히 정리해 놓은 축약본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이해한 후 다시 책을 읽는 겁니다. 둘째, 책을 한번 빠르게 훑으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따로 표시해 두었다가 이후 다시 한번 자세히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한번 훑어봤는데 흥미가 생기지 않으면 잠시 접어두고 다른 흥미있는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고전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내용이 어렵고 난해한 표현들도 많아 절대 빨리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3. 좋은 운을 붙잡는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6.25 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좋은 운을 붙잡는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5배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참모에게 전투에서 이기려면 몇 개의 탄약이 필요하냐고 물었는데요. 그는 참모가 알려준 것보다 5배 많은 탄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의 전략은 성공했고 그 후로 벤플리트 탄약량이라는 군사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충분한 여지를 남겨놓았던 셈입니다. 그 결과 행운의 저울이 그의 쪽으로 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그 일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술이자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결국 좋은 운을 붙잡는 비결은 실력을 갖추고 꾸준히 정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실력을 갖추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걸림이었습니다.